네,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 심장학과 아난드 로하트기 교수님이 HDL과 심혈관 대사 건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난드 로하트기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특히 레이드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HDL과 심혈관 대사 건강이 되겠습니다. 발표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에서 아주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도 있고요.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신장 질환이 여기에 주요 사망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 이와 같은 질환들이 주요 사망 원인이고 지금 2023년까지도 계속해서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대사 질환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요한 사망 원인이고요. 반드시 아주 시급하게 다뤄야 될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동맥경화를 표적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동맥명 내의 대식세포로 콜레스테롤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죽상 경화성 지단백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낮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로 이것은 확인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A4 프로틴 B라는 것이 이렇게 이순환 과정에서 산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식세포로 들어오게 돼서 동맥내로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이 유입되는 것을 이제 제한하게 돼야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이 플라크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 다음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시험, 특히 다양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LDL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콜레스테롤 역전달 과정에서 이렇게 플라크 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구에서 많이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역전달, RCT, 콜레스테롤 역전달에 대해서 방점을 찍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조직에서 간으로 이동하여 체내로 배출되는 콜레스테롤 움직임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식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이 유출되는 것은 이렇게 동맥벽 내에 콜레스테롤 역운반을 진행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되고요. FN1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역전달, 플라스트 회귀를 촉진하고 그리고 항염증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HDL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방대한 정보가 콜레스테롤 수치 이것이 굉장히 AS12D의 위험 포지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스크 예측 알고리즘에 따르면 특히 많은 의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위험 표지자에는 HDL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코홀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DL이 이렇게 만약에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HDL에 대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HDL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중요한 심장질환 위험 표지자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제 오늘 발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주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HDL 구조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HDL 기능의 이 역할이 위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특히 심혈관 질환에서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가지 주요 질환, 특히 HDL 기능이 당뇨병에서 그리고 혈압 내지는 고혈압에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HDL 구조 기능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리포프로틴의 입자들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입자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X축에는 굉장히 작은 좌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측에 매우 큰 입자 크기로 이어지는데요. 밀도를 보면은 또 Y축을 보시겠는데요. 저밀도가 상단에 있고 고밀도가 하단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우측 상단을 집중하신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이렇게 상단 우측에서 시작을 합니다. 입자 크기가 크고 밀도가 낮지요. 하지만 이것이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고요. 크기는 작아지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A4B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표지됩니다. 이것은 아포리포 단백질 A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질 단백질 입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크기가 가장 작고요.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인데요. HDL이라고 합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라이포프로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질 단백뇨 분류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작고 밀도가 높다라는 것인데요. 이 각각의 하위 클래스를 보았을 때 굉장히 다양한 서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HDL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HDL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코세트 레벨, 특히 HDL-C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페일로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잔여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HDL 입자, 특히 좌측에 있는 노란색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차량으로 의미한다면 굉장히 규모가 큰 트럭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잔여물, 노폐물을 가지고 운반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운반이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이렇게 차량들이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운반체들이 다 큰 것만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운반체가 이렇게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HDL-P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입자 크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페일로던 아니면 입자의 크기, 운반체의 크기를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운반체의 크기도 굉장히 다르고요. 뭐 큰 트럭 아니면은 중간 크기의 SUV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운반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다 HDL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운전하는가? 운전자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필요하듯이 단백질에도 다양한 합성 기능이 필요하고요. A4A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다 A4B라는 하나의 운전자밖에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입자당 2개에서 4개의 A4A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렇게 2개에서 4개, 심지어 5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L 구성 합성에서는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다 자세하게 그 운전자, 차량의 운전자를 보겠습니다. 단백질체인데요. 여기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HDL 단백질의 특이성이 무엇일까요? LDL 입자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LDL은 심장병을 야기한다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A4B 외에도 20개 이상의 단백질, 즉 운전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HDL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단백질을 LDL 입자 대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250여 개의 운전자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다양한 운반체를 언제라도 운전할 수 있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들은 기능을 활성화
경화할 때 이렇게 놀라운 다양한 이처럼 기능에서 운전하고 있는데요. HDL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HDL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좀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겠고요. 여기에는 콜레스테롤 운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EC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콜레스테롤을 이처럼 동맥벽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몸 밖으로 유출하고 대변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콜레스테롤 역전달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HDL들이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적합한 맥락에서 이렇게 감염과 싸울 때 또 전염증성, 다시 말해서 염증을 일부러 야기해서 이렇게 외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CL은 산화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LDL 같은 경우에는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동맥벽에 들어가서 이렇게 플래크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혈관이 점점 막히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HDL 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역전달, 산화 과정에 대한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등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HDL 구조와 기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위험 평가에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인체 내에서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 기전, 그리고 대사 기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처럼 다양하게 HDL-P를 두 가지 측면으로 알아봤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몸에 있는 다양한 잔여물과 노폐물, 그리고 파티클, 다시 말해서 P라고 하는 입자, 다시 말해서 언제라도 이처럼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되겠죠. C랑 P로 구분해 봤는데요. 이처럼 네 가지 연구를 통해서 북미와 유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가 여성, 그리고 22%가 흑인 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DL 콜레스테롤과 다시 말해서 HDL-C와 심혈관에 대한 위험도를 빨간색으로 표기되었는데요.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을 보시면 우리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HDL은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 위험도가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래프를 우측에서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보신다면 그 입자 숫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운반체의 숫자를 보시면 이처럼 다양하게 알 수 있겠는데요. 위험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HDL-P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보다 자세하게 봤을 때 HDL-P의 숫자를 보았을 때 우측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과의 역상관관계가 있습니다. HDL-P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처럼 위험도가 향후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는 위험도를 36% 낮출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L-P의 중요성을 위험 평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HDL-P 마커라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너무나 중요한 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진에서는 소위 말하는 efflux capacity라고 하는 이처럼 콜레스테롤 유출 능력 CEC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HDL로 넘어가는 것, 체외 배출을 시작으로 해서 대식세포로 가는 그 마커를 보는 것인데요. 이 CEC가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달라스 심장 연구에서 실시했고요. 3,000명의 건강한 인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달라스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이처럼 HDL 기능이 더 많이 촉진되면 CEC 다시 말해서 이처럼 Q4에서 심장 관련된 질환의 위험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CEC가 활성화가 더 HDL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CEC가 가장 높다라는 것은 심장동맥 질환이 가장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유러피언 코호트, 에픽노폭과 누리익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연구도 실시했고요. 또 이처럼 고위험군의 코호트 연구에서도 같은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CEC가 높으면 높을수록 활성화될수록 이렇게 심혈관 관련 위험도가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이와 같은 역상관관계를 의미하고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크게 많은 참고를 했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의 추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 유의미하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달라스 심장 연구를 다시 한번 검토했고요. 플라크가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 석회화된 플라크가 있는 그런 참가자들을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CAC를 말하는데요. CT 스캔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상동맥 석회가 있는 참가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9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관상동맥의 위험도가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플럭스가 만약에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상동맥 석회에 영향을 주었고요. 노란색을 보시면 다시 말해서 낮은 이동 능력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이플럭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위험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처럼 석회가 진행된 경우에 높은 이동력이 높다라고 하면 관상 석회가 있다 하더라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와 그리고 기타 연구를 통해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내에서 임상적인 상계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CEC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위험도가 낮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항염증 능력이 되겠습니다. 유럽의 연구에서도 프리벤이라고 하는 코호트 연구에서 결과로 도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HD의 항염증 기능이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습니다. HDL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협명증의 능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도 0.74%가 사실 이처럼 HDL과 무관하게 굉장히 항염증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플렉스 커패시티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기능에서 역상관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HDL 항염증 능력이 이렇게 HDL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CEC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CEC가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HDL이 높으면 항염증 능력이 충분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막강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내에서 어떤 행동과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운전자라고 말씀드렸던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은 퀘스트라고 하는 기업에서 후원한 연구이기도 하고 5가지 단백질을 HDL 관련돼서 연구했습니다. A4A1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 4가지 있습니다. C1, C2, C3, C4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단백질 점수를 내었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심혈관 위험도가 높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심혈관으로부터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수, 다시 말해서 이 단백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HD의 단백체가 관상도미 질환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과 마이크 젠슨 연구진이 참여했고요. 이 HDL이 A4A1이 있다라고 했을 때 A4C3라고 하는 운전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A4A1만 있다 근데 C3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만약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C3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가 2명인 것이죠. A4A1과 C3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까만색 점을 보시면 이 정말 보시면 실제로 AC 기능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를 통해서 단백질체가 HDL과 시너지를 일으킴으로써 C3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체가 서로 활성화돼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인 단백질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이렇게 심혈관 질환의 보호와 예방,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DL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단백질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2가지 질환, 특히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 HDL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DL의 기능이 당뇨병에서 어떻게 작용하냐 보았을 때 실제로 많은 연구가 캐리앤 라이라고 하는 호주에서의 좋은 동료 의사에서 실시된 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HDL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202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골격근과 지금 좌측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HDL 입자들이 직접적으로 골격근에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HDL이 인슐린의 민감도를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것이죠. 골격근에서 이것이 기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HDL은 이렇게 베타세포에서도 업스트림에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HDL은 인슐린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HDL의 패턴과 행동은 인슐린 합성을 도와주고 분비를 도와준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골격근에서의 인슐린 감도를 높아준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HDL 기능이 바로 당뇨병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에 사람들은 플라크 형성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플라크를 후퇴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두를 줄이고 규격을 줄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HDL 내지는 A4A1을 이처럼 손상된 동맥경화 쥐에 이렇게 투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HDL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렇게 손상된 동맥경화 후퇴를 회복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HDL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동맥경화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당뇨병도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DL을 다양한 기전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다양한 보시는 약제 같은 경우에 CDP 억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CDP 억제는 이렇게 HDL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100%
정도 이 약물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ETP 억제제는 HDL 기능을 조정하는 데 엄청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구에 따라서 보면 왔을 때 이처럼 당뇨 발병에 대해서 거의 60% 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당뇨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동맥결함성 질환에서도 관련이 있고 이것의 위험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유럽 코호트에서 실시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고혈압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요. HDL이 높으면 고혈압 발병 위험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록색을 보시면 HDL이 이렇게 혈관 이완을 촉진하고 이렇게 혈관 내피에서 세포를 자극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백투를 촉진하고 혈관 내표 세포에서의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장벽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서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고혈압 세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혈압 치료 저희가 약물을 주입을 했고요. 우측을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HDL을 통해서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수용체를 만약에 블로킹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모든 관련된 고혈압에 대한 위험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예방 효과와 완화 효과도 HDL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DL은 구조와 기능 면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HDL은 놀라운 단백질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다양한 기능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진보된 HDL 기능 표지자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위험 관련해서 HDL 콜레스테롤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HDL-P, 다시 말해서 단백질을 의미하는 또 여기에서 운전자라고 말씀드렸죠. HDL-P도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유출 능력, 함유증 능력 등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HDL은 인슐린 감도와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고요. 혈관 내피 기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 질환, 또 심혈관 질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컨셉 하나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좌측을 보시겠습니다. 상단 좌측을 보시면 이처럼 굉장히 운전자 단백질체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만큼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가서는 HDL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다기능적인 로드맵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또한 하단을 보시면 또한 굉장히 다양한 마커들을 통해서 이렇게 HDL이 높아졌을 때 굉장히 치료적으로, 단백질학적으로, 지질체학적으로, 손사체학적으로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doctor. Doctor, I have two questions. First, as we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HDL 양에 대해서 중점을 두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퀄리티, 즉 질적 차원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HDL에서 얘기를 할 때 수치에 대해서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질적인 것도 얘기 궁금하고 두 번째는 TP 억제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마커를 무엇을 얘기할까요? HDL 외에도 어떠한 마커들이 있는지 그래서 TP 억제제에 대한 얘기 부탁드릴게요. 훌륭한 두 가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해 드리면 어떠한 마커가 있는가, HDL에 어떠한 마커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신데요. HDL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HDL 얘기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HDL-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발표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그리고 다른 발표자들도 얘기하겠지만 파티클 넘버, 입자의 크기 그리고 숫자 이 모든 것들이 다 HDL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HDL 무엇? HDL 콜레스테롤인가? HDL 입자 숫자 아니면 크기, HDL 프로틴, 단백질 아니면 기능. 이 모든 것들이 HDL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 개념들이 바로 많은 과학자들과 또 일반인들이 HDL에서 공부를 할 때 아셔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떤 바이오마커들을 통해서 과연 약물 클래스 CTP 억제제를 알 수 있을까? CTP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다양한 리피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대폭 올리기도 합니다. 70에서 100% 올리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ApoB 수치 낮추기도 합니다. CTP 억제제에 대한 하나의 조사가 있었는데요. 임상 실험에서 엔트로스픽 같은 경우에 심혈관 위험도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관련했나 ApoB와 같은 것들을 LDL에서 줄였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춰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HDL 입자 숫자가 이것을 높이는 것은 아니겠고요. 크기가 더 클 수 있겠습니다. HDL의 크기가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콜레스테롤 1 기능 같은 경우에 관여하고 있지만 ABCA1, ABCG1, SRB1 등등에 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적으로 이 유출 능력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능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CTP 억제제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신 아난드 로하트기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